그러니까 여기 비록 명사 뒤에서 꾸며주지만은 사실은 many things to see, 볼만한 많은 것들이, 자, 주격조사 이가 붙어서 있다. 이렇게. 자, 이거 전체가 주어라는 거. 자,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형용사는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 예문은, 자, 나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자, 이래 봅시다. 자, 주어가 뭡니까? 나는 필요하다잖아요. 그죠? I need. 자, 여러분, 누군가가 뭐예요? 누군가. 자, someone 합니다. someone. 자, 이거 somebody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somebody. 자, 누군가. 이러면 someone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자,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다. 자,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다. 이런 몇 형식이에요? 사형식이죠. 그죠? 주어가 생략된 사형식. 자, to teach. 자, teach가 수요동사라 그랬죠? to teach me. 간접 목적어 English. 직접 목적어. 그쵸? 자, 나는, 자, 영어는 보통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주어를 맨 처음에 해석하고 끝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순서가 맞아요. 우리말은 주어를 해석하고 이 끝을 해석하고 동사를 저 뒤로 보내놓잖아요. 그죠? 영어는 주어를 먼저 붙이고 서술을 먼저 끌어내고 나중에 몸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도 주어를 먼저 해석하고 맨 뒤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구조가, 영어를 생각하는 구조가 요 기본기 과정을 통해서 성립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요거 봅시다. 나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 자, 이게 지금 가르쳐 줄, 자, 할이잖아요. 그죠? 예? 가르쳐 줄이잖아요. 그죠? 가르쳐 줄이니까, 예? 자, 할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하다라는 거는 가르쳐 주다, 먹다, 마시다, 이게 전부 다 하다예요. 하다니까 할, 이러니까 가르쳐 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봅시다. 이게 목적어가 뭐냐면, 이거 전체가 목적어예요. 자, 이게 주어고, 이게 두 동사지 않습니까? 일반 동사, 타동사,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목적어예요.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누군가. 이게 목적어인데, 사실 명사구죠, 명사구. 자, 단어가 몇 개 사용됐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가 5개가 사용된 명사구예요. 명사구. 자, 명사구 안에 몇 형식이 사용됐어요? 이 4형식이 사용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전체 문장은 몇 형식입니까? 전체 문장. 3형식이죠. 그죠? 이게 주어고, 이게 서술어고, 이거 전체가 목적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문장은 3형식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목적어에, 보세요. 4형식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 요걸 파악하는 것이 기본기 다지 과정이에요. 목적어에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자, 목적어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사용돼서, 그죠? 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사용되면서 명사구를 만들어주고, 목적어의 4형식이 성립되고, 그죠? 전체 문장은 3형식이고,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기본기 다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해석 자신 없는 분은 해석 꼭 적어 두세요. 여러분 노트에, 요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해석을 이렇게 적어 두시면, 복습하기도 쉽고, 녹음하실 때도, 편하게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자, 다음 문장은, 자, 우리 이러봅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장비가, 기계가 고장났다고 칩시다. 막 찾고 있는 중인데, 자, 나는 이 기계를 고쳐줄 누군가를 찾았다. 발견했다. 자, 찾다, 발견하다 뭡니까? find라고 합니다. 그죠? 자, 주어가 I고, 서술어가 found예요. 자, 여기, 원래, find, 이게 현재고, 과거가 found.
과거 분사가 found. 그죠? 현재 분사가 뭐겠습니까? 그냥 ing만 붙여주면 돼요. finding. 이렇게 해서 I found. 이렇게 됩니다. 과거예요. 찾았다. 발견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사람. 어떤 남자라고 칩시다. 어떤 사람. 어떤 뭐예요? 어떤. 자, 하나의 이라면 어라 그랬죠. 그죠? 부정관사 어가 뜻이 어떤 혹은 하나의라고 뜻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죠. A man. 자, 나는 어떤 사람을 찾았다. 자, 요 뒤에 이제 형용사를 통해서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기계를 고쳐줄, 수리해줄. 자, 뭐뭐 할. To fix죠. fix가 고치다 그랬잖아요. 그죠? To fix this machine. 자, 우리 뭐 복사기라면 뭐 copy machin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이 기계를 자, 고쳐줄. 자, 뭐뭐 할이죠. 그죠? 고쳐줄. 자,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요 문장이 또 동일하게 목적어가 어디냐면, 자, a man부터 this machine 이 전체가 목적어예요. 자, 결국은 to부터 이게 this machine까지가 이 기계를 고쳐줄 누구? 어떤 사람이란 걸 꾸며주는 거예요. 그 to부터 요까지는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 구가 돼서 a man으로 끝나기 때문에 해석이 명사로 끝나면 명사 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 목적어고 이게 명사 구예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오형식 설명할 때 동사가 등장하면 무조건 뒤에 형식이 시작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 found라는 게 동사지 않습니까? 무슨 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죠. 그죠? 일반 비동사 뒤에 뭐가 옵니까? 목적어가 오죠. 그죠? 그러니까 found하고 이 뒷부분은 얘기를 하면 이게 삼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여기 목적어가 또 나왔어요. 근데 to 부정사에 보니까 fix란 동사가 나왔어요. 그죠? 동사가 나오면 뭐 한다고요? 형식이 시작된다. O 형식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죠? fix가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죠. 그죠? 뒤에 뭐가 오겠습니까? 목적어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계를 고치다. 이러니까 요 목적어 안에도 삼형식이 또 사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동사가 딱 등장하면 O 형식이 시작된다. 이렇게 긴장 상태에 돌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동사 나왔으니까 이게 해석됐으니까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스피킹 할 때도 동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내가 나는 이 기계를 고쳐줄 누군가를 찾았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영어를 생각하니까 주어 다음에 서술과 하니까 I found. 자, 어떤 사람을 찾았다. 이랬어요. A man. 이랬어요. 그죠? 자, a man은 누군가. 이러니까 이 기계를 고쳐줄 누군가. 이러니까 to fix. 고쳐줄 누군가니까 fix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뒤에 또 목적어가 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기계를이 되니까 this machine이라고 이렇게 스피킹 할 때도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면서 말을 계속 뻗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도 삼형식이고, 자, 요 목적어 부분 또 삼형식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죠?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자, 우리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 잠깐 우리 사품사류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사품사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사품사류 5가지 있다 그랬죠? 부사, 부사구, 부사절, 전치사구.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자, 거기에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나옵니다. 위치 파악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기본기라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알고 있는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서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부사류의 용도라고 합시다. 자, 부사류의 용도가 뭡니까? 자, 부사류의 기능은 배웠죠. 그죠? 오형식 안에 들지 못하는 프리랜서이고, 천민이고, 위치 제한이 없고,
주된 문장을 보조 설명해 주는 거고, 요까지 기능적인 부분은 배웠어요. 그죠? 근데 용도는 과연 어떤 용도일 때 사용되느냐. 자, 이런 건데, 여러분도 요거 뭐 정확하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녹음해서 들어보시면, 부사류가 이럴 때 사용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문법책 보신 적이 있겠지만은, 자, 이유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because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럴 때, 이거 이유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러면 부사절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영어를 배우기 쉽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다 이러면 종속절에 부사절이 사용되는 거고, 자, 목적, 예? 자, 목적, 원인. 자, 때도 있어요, 때. 뭐, 내가 어렸을 때, 이러면 이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돼요. 뭐, 또, 양태. 뭐, 양태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해 봅시다. 양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실을, 이런 상황적인 게 있잖아요. 그는 매우 아픔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등교했다. 어떤 상태 같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양태라고 하는 거는. 네? 대충 아시겠습니까? 양태. 자, 또 시간. 뭐, 비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법책 보시면 이런 것들이 등장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하면, 자, 부사류가 보통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시간 개념, 우리가 부사의 의미에 시간을 나타내는 건 전부 다 부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내일, 어제, 뭐, 그저께, 작년에, 지난달에, 뭐, 오늘 밤에, 아침에, 오후에, 시간을 나타내는 건 전부 다 부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비교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비교할 때 사용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가운데,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고, 목적이라는 것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목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요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이게 7개 가운데 요 목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사용되거든요. 네. 자, 우리 3번이죠, 그죠? 3번. 자, 1번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고, 2번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고, 그죠? 3번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그죠? 부사류에 속하죠, 그죠? 자, 이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부사류에 속하며,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부사류에 속하며, 오형식 안에 들지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주된 문장을 보충 설명해주는 기능만 한다. 그거 우리 배웠죠, 그죠? 부사류의 기능. 자, 부사류에 속하며,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부사류에 속하며 오형식 안에 들지 못한다.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명사적 용법은 해석이 5개 가운데 이게 제일 많이 해석되고, 그죠? 형용사적 용법은 뭐라고 했죠? 할만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이 잘 안 이어집니다, 여러분. 녹음해서 잘 외우십시오. 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해석이 어떻게 되나 하면, 자, 하기 위하여. 혹은, 하러. 자, 요것이, 하기 위하여, 하러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해석 방법인데, 요것이 뭘 나타내나 하면, 목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목적이 뭡니까? 자, 나 어제 인천에 갔었는데, 왜 갔느냐 하면,
나의 친구를 만나러 갔다. 자, 인천에